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 발표를 맡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능력향상촉진부 부서장 조일란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2021년 서울시 디지털 발달 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발달장애인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존 재활 프로그램에 디지털을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 배경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신체 운동 기능과 감각적 특징으로 신체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평형성, 연속 동작, 민첩성, 속도, 정확도, 반응 시간, 힘 조절 등 운동 기능 및 숙련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지연을 보이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적응력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할 때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각 개인이 가진 감각 처리 능력이 달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였을 때 환경 세팅 및 감각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사명과도 맞닿아 있는 서비스이며 서울시 및 인근 강동구 장애인 현황을 보았을 때 발달 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도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이므로 효과성이 입증된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에 디지털 컨텐츠 및 환경을 융합하여 시도해 보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컨텐츠 중에 AI를 통해 발음의 정확도를 측정하거나 모션인식을 통해 몸의 양측 방향의 사용 빈도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즉각적인 시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서비스의 효과를 향상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진단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도록 환경 설치 및 컨텐츠 보완에 협조하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복지관 기능 강화 지원 사업 내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통적 재활 서비스에 필요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의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 나탈동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으로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프로그램 운영은 심리운동사가 주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면적인 서비스 공간을 넘어서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로 아동의 흥미를 높여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재활 서비스에 더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개별 감각적 특성 및 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또한 당사자의 결정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재활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신체 건강과 운동 능력 증진을 유도합니다. 2021년 5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6월 입찰 공고 및 용역 계약, 7월에서 11월까지 시설물 및 콘텐츠 준공, 조정, 보수 기간을 거쳐 면적 약 44.8평, 높이 4m의 서울 수중재활센터 3층 심리운동실에 디지털 발달 트레이닝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돕는 디지털 공간 구성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4개월여에 걸쳐 능력향상촉진부 직원들과 업체 관계자의 협업을 통해 공간 구성과 콘텐츠 선별 작업 및 설치 작업,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리운동실은 상하지 트레이닝 및 대근육 복합 발달을 위한 천장 앵커 설비 등의 시설이 있고 대형 트램폴린 등의 관련 대형 교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에 기존의 재활 서비스 진행 문맥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한 위치에 컨텐츠 운영을 위한 디지털 장비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근육 트레이닝을 위한 암벽 구조물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의 대형 교구를 활용한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은 기존 시설, 오른쪽은 최종적으로 복지관 심리운동실에 설치한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시설 내부 모습입니다. 벽면 바닥의 디지털 콘텐츠 외에도 작은 방 2개의 모션 인식 및 워킹 스테이션 관련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한 설비로 빔 프로젝터 주변에 PC 본체를 두어야 하나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는 벽면에 올려서 설치를 했고요. 벽면 쿠션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대형 트램플린 위에서 점프하였을 때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확장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롤러 장비의 경우 설치한 초기 모델이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 도중에 이용자가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등의 부상이 우려되어 유선 장비를 무선 장비로 보완하여 개발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선 모델로 교체하였습니다. 콘텐츠를 도입할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상현실이 모든 장면을 가상으로 표현하기에 실제 환경의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만 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환경을 카메라나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중첩된 가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에 마치 원래 환경을 존재하는 것 같은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강현실은 학습 장면에 대한 상황적, 맥락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용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나 장소에 대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관찰의 실제성을 높이고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구성에 따라 심리적이나 물리적인 위험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징검다리 건너기나 숲 안에서 장애물 건너가기 등 실제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동작에 대해서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시각적, 청각적 자극 외에도 공간감을 부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징 덕분에 실제감과 몰입감이 다른 방법에 비해 월등합니다. 기존 심리운동실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개인 및 그룹으로도 참여하는 데 용이한 기술이 1인 가상현실 장비보다는 바닥이나 벽면, 모니터 등을 활용한 증강현실이라 판단하였고 도입 시 고려하였습니다.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 콘텐츠는 8개 영역, 총 43종 세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운영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직원들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장비를 다루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고장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했는데요. 타 부서의 전문가 대상 사용 교육으로 하다가 타기관 자문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발히 외부 기관 대상 시설 견학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 후에 어느 정도 숙달을 거친 후 서비스 진행 전에 디지털 환경 및 컨텐츠 세부 내용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서비스 열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간략한 사업 경과 보고 후에 직접 컨텐츠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세부 컨텐츠에 대한 영상을 미리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제작한 컨텐츠 소개 영상은 이용자 및 가족 대상으로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돕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열림식 풀 영상 및 부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공간 및 콘텐츠를 경험하는 것과 재활에 필요한 활동이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비스 개발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램플린 운동과 벽면 터치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치료 동선이 바닥 터치 콘텐츠로도 모션인식 콘텐츠로도 이어지는 등 각 콘텐츠는 분절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것과 더불어 치료와 재활의 문맥 안에서 때로는 자연스럽고 때로는 새롭게 디지털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도입을 하였기에 치료 영역 및 활용 목적에 따라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사용 대장을 만들었고요. 사용 현황을 지속 집계하였습니다. 정기 서비스 진행 이외에도 여름 방학 맞이 단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AS 기간이 1년이기에 수리나 개선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업체와 소통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또 만족도 조사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이 활발히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시인원 100명, 연인원 800명 대상으로 진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 행사로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장애 유형 대상으로 당사자 및 가족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였고요. 운영 결과 인근 지역사회 당사자의 디지털 경험 향상에 더해서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의 대상자 확대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벽면 터치나 바닥 터치 디지털 콘텐츠에 공이나 쿠션 등의 교구를 더하여서 활용하였을 때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약 11개월간 운영하면서 얻은 서비스 성과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담당자 퇴사로 인해서 목표량보다는 적었지만 많은 발달 장애인이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심리운동 서비스를 진행할 때 주로 활용하는 컨텐츠가 벽면 터치 90회, 바닥 터치 62회, V건 컨텐츠 27회로 파악이 되었기에 2023년도 사례집 작성 시에 주활용 컨텐츠 중심으로 활용 절차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다양한 치료 영역 및 복지관 내 다영역에서 활용을 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맞춰 활용 사례나 절차를 개발해 볼 예정입니다. 올해 3월에 진행한 정기 이용자 대상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용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이 뒤에는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보다 재참여 의사나 선호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선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제가 추가한 작은 칸의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회성 단기 체험 행사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단기 체험 시에는 선호도나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정기 이용자 대상으로는 흥미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단기 체험 행사 이용자 의견으로는 재미있었다, 다음번에는 친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는 왼쪽 하단에 표시된 단기 체험 행사 참가보다 정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치료와 함께 도입하며 치료 후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반응 및 개인의 장단기 치료 목표와 연관된 디지털 컨텐츠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호자 의견으로는 새로운 시설로 인해 아이들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참여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하였으면 좋겠고 다른 시설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여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시선을 끄는 요소들이 한 화면에 한두 개씩만 나오면 아이들이 더 집중하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소견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고 마치 심리운동실의 공간 크기는 그대로인데 넓어져 확장된 느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스크린에 문체를 던져서 타겟을 맞추는 활동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야외에서 공을 힘껏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대리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과 같은 공간이지만 기존에 없던 활동과 콘텐츠가 새로 생기면서 흥미를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액션, 자극에 동일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그 안에서 이용자분들이 예측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닥에 빔을 싸서 상호작용하는 징검다리, 피아노, 두더지 잡기와 같은 활동을 많이 바라고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가 바닥에 직접 닿는 만큼 거기에서 오는 즉각적인 반응들이 흥미의 요소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정한 공간 안에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이용자분들에게도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전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리운동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이용자들의 즐겁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었고 또한 기존 수업 진행 중에 흥미나 몰입이 떨어졌을 때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 콘텐츠가 한정되고 질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할 때마다 흥미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수업의 확장이 일어나서 치료사도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더 나은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언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학교, 식당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점차 확장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디지털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점이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선호하고 흥미를 갖는 콘텐츠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선택하여 지속할지, 바꿀지, 그만둘지 등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조작성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또한 흥미나 몰입감에 영향을 주기에 쉽게 익숙해지고 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설 및 콘텐츠를 1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에 콘텐츠 추가와 유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추후 운영에 대한 고려점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회기를 진행한 담당자는 물고기나 과일 장난감을 단순히 만져보는 행동에 몰입하는 당사자를 위해서 바닥 콘텐츠 중에 징검다리와 바닷물을 시냇물로 활용하여 과일을 씻거나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등의 활동 참여 및 움직임 시도로 확장하는 등 발달장애인 각각 이용자가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일반적인 재활치료 환경에서는 도전해보지 못했을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심사와 연관된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치료사가 치료 목적의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용자의 내적 동기를 지지하고 창의적으로 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기주도적인 선택 및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인 콘텐츠에 대한 이해 향상과 쉬운 조작에 관련된 부분을 콘텐츠 개발 시점부터 적용하지 못한다면 추후 개발 시 적용하거나 기존의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적용하는 등의 프로그램 절차 및 다양한 아이디어 취합이 필요할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회의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자극 제공이 아닌 이용자가 새로운 자극을 받은 후 일상생활의 패턴을 깨지 않도록 각성을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할 때 디지털 기구의 활용 용이성뿐만 아니라 당사자 각각이 가진 감각 조절 능력 및 특이점을 고려하여 교구 및 활동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 프로그램이 아닌 체험 행사의 경우에는 웅성거리는 소리나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청각과 시각 자극이 더욱 과도하게 유발될 수 있어 개별 및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 시보다 또한 감각을 차단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큰 매트 쿠션으로 조성한 조용하고 시야가 차단된 작은 공간, 시각이 차단될 수 있는 3면이 가려진 그네, 전신을 감싸서 각성을 낮추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탄력 그네 등의 환경을 사전에 추가 조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미경 등의 연구에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발달장애 학생에게 교수를 할 때 교사가 새로운 에듀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을 했고요. 교사 말고도 학생 또한 가상과 실제를 이해하고 이에 익숙해질 시간이 확보되어야지 증강현실을 교수에 적용할 때 더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대상자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증강현실 관련 자료를 학습 개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있는 온라인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개 기관에서 아직은 고액의 예산이 필요한 이런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다수의 콘텐츠 도입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후에 입찰된 업체가 동일한 경우가 있었고 각 기관에 교부된 금액으로 개발된 각 콘텐츠를 타 기관에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보수 비용을 내면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주거나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 사업 관련으로 서버에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 기관의 현실상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거나 소수라도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대상자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가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콘텐츠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인지운동 콘텐츠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콘텐츠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간단하게는 태블릿의 어플부터 동작인식 게임, 환경 조성을 통한 벽면 터치, 특수 직업 훈련을 위해 개발된 가상현실 장치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려 합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를 다양한 장애 영역 및 전 연령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모션인식 콘텐츠와 천장 슬링을 함께 설치하였고 모션인식 콘텐츠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리고 형제 대상 등의 가족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 여가, 가족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 조성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찾고 지속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